자유가 있어도 그걸 무한대로 확대하지 않고 자기 절제선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남에게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율과 자제의 자유. 그리고 그 이 평등도 그것도 뭐 무한대 어떤 그런 평등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평등. 이거.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한국인의 프리 에퀴발런스? 그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용어를 만드신 거죠? 네, 프리콜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리콜란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변곡점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군주제였잖아요. 공화국도 있어도 몇 명의 참주나 그렇죠. 어떤 트로이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 제도지. 그것도 일종의 군주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네. 총통이다 뭐 어쩌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군주제인데 군주라는 것은 뭐냐? 즉 나라와 모든 것의 주인하네요. 그렇죠. 오너하네, 내 거. 오너십.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너 모두가 다 주인이다. 공화사상. 이거 그때 처음 안 해요. 이게 진정한 공화사상.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지만 거기서 뭐 두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도자는 종신제였고. 종신제였고 일종의 왕이란 말이야. 말만 그렇게 안 붙였지. 그러니까 왕이란 말 붙이면 뒤에서 막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암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왕이란 말만 안 썼지 사실상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혈연에서 혈연으로 이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왕이죠. 그렇죠. 선정된 왕이지. 네. 선출왕이죠. 선출왕. 그런데 공화국은 프랑스 대혁명을 그걸 완전히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세 가지 모토하니까 자유, 평등, 박애. 얼마나 멋있어. 네. 자유, 리베르테, 평등, 에갈리테. 그 다음에 평등, 박애, 프라테르니테. 네. 형제. 근데 사실은요,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 혁명이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자유, 평등, 프로프리에테. 소유.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 소유예요. 네. 왜 소유냐? 프랑스 혁명은 민중들이 일으켰지만 그걸 선동하고 뒤에 조종한 건 누구야? 부르주아지 아니에요. 부르주아지는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산이 모두 왕이니까 돈 내 그러면 내야 되고 세금 내 그러면 내야 되고 완전히 그냥 졸 아니에요. 졸 왕의. 왕과 귀족의 졸이죠. 뭐 졸이죠. 밥이죠. 네. 밥. 예. 그러니까는 이 혁명을 때 딱 주장하는 게 뭐냐면 프로프리에테 내 프로프리에테 프리베 프라이빗 프로퍼티 내 사유재산. 내 사유재산을 보호해라. 그것이 자유평등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박애는 왜 박애냐? 1871년에 박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냐? 이 부르주아들이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금방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870년 되면 완전히 부르주아 천국이고 부르주아들이 완전 신흥 귀족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거의 100년 된 뒤에까지 와서도 소유를 주장하면 말이 돼요.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바꿔놓고 아무 의미 없는 형제, 박애란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유, 평등, 사유재산 이게 훨씬 더 강렬한데요. 강렬한데 혁명구호로서는. 근데 네. 그 구호로서 하기엔 너무 갈 거 다 졌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프로프리에테 소유는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안 됐어. 자유와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 자유하고 평등은 절대 병존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얘기지. 완벽하게 병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유가 강조되면은 평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평등을 강조하면은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내 결론은 지금까지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지금까지 230년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밸런스 싸움이야. 밸런스 싸움. 인류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죠. 해결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가 이렇게 강조되기 때문에 평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등 사회라고 난리가 저렇게 오고 무슨 피스이즘인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네. 저 난리치는 게 피스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평등 아니에요. 그렇죠. 남녀 평등, 흑백 평등, 뭐 소수자의 세대 평등, 권리 보장. 소수자의 네. 권리 보장. 이 평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확대되고
평등이 위축된 사회는 미국과 같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그리고 불평등 그래 불만족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평등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자유가 위축되면 중국이나 북한 같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즉 자유, 프리덤, 프리덤과 이퀄리티 이걸 밸런스. 저기 뭐 워라벨이라고 하시죠. 네. 워킹과 일과 네, 라이프, 네, 워킹과 밸런스. 라이프 밸런스를 맞게 워라벨. 네. 왜 워라벨이라고 그러는지 몰라. 월라벨인데. 뭐 한국식 발음으로 네, 그렇죠. 예, 가면은 워라벨이 더 워라벨이 발음하기 맞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 네. 덤, 이퀄리티, 에퀄, 그 다음에 밸런스. 그러니까 프리퀄런스. 프리덤과 에퀄리티가 합쳐가지고 프리퀄런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프리퀄런스 이거를 그걸 잘 맞추는데요. 잘 맞출 수 그것이 있나요? 인류의 영원한 꿈인데, 그게 쭉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 안정돼 있고 그런 사회가 뭐냐? 프리퀄런스가 잘 된 사회. 자유와 평등이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곳. 그게 어디냐? 스칸디나비아입니다. 그렇네요. 네. 스칸디나비아. 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역사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사실 스칸디나비아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 레이더망에서는 좀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요. 있는데 15세기, 16세기만 해도 덴마크가 최강국이었어요. 네. 북유럽에서. 네, 바이킹. 근데 독일이 이제 프러시아가 뜨기 전에 이게 덴마크가 최강국이었어요. 덴마크가 조금 수그러지니까 그다음에 스웨덴이 최강국이었다. 17세기까지.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거의 그 1630년대 그 30년 전쟁 때 스웨덴이 온다 그러면 울드나이도 뚝 그쳤어요. 네. 그만큼 쓸고 지나가면 안 남았다고. 작살나는 하니까요. 거죠. 시쳇말로 네. 완전히 풀 한 폭이 안 남은 거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스웨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구라파의 왕초들은 덴마크와 스웨덴이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여기 치였다가 저기 치였다가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강하면 스웨덴한테 땅이 되었다가 덴마크의 영토도 되었다. 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종속국이었다가 스웨덴 도서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완전히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강할 때 스웨덴 영토, 러시아가 강할 때 러시아 들어. 네,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이제이션.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역사가 바뀌냐면 1700년부터 1721년까지 대북방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네. 들어봤죠? 네. 대북방 전쟁. 피오트르 대제,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가 우리가 북해를 진출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방법은 저 스웨덴 꺾어 놓는 거. 쟤들 안 꺾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네. 부동항도 마련하고. 부동항도 마련하고 해서 상페테르부르크를 때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쟤들 꺾어야 된다.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하고 20년간 벌인 전쟁이 대북방 전쟁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1721년에 한 전투에서 스웨덴 왕이 완전히 피해가지고 저기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갈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스웨덴이 그때부터 맥을 못 쓰고 1위 국가로 주지 않습니다. 북쪽에선. 네. 덴마크는 당연히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영국이 강성해지죠. 독일이 강성해지죠. 러시아가 강성해지죠. 그러면 스칸디나비아는 완전히 포기되잖아. 그렇죠. 러시아, 독일, 영국. 네. 그러면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요거 까불다가 죽는다. 네. 실제로 그런 위협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죠. 요거 눈치 봐야 되겠다. 네. 잘난 척하지 말자. 튀지 말자. 그리고 남을 우습게 보지 마자. 그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멘탈 아니에요? 네. 이러한 역사에서 나온 지혜랄까 어떤 뼈아픈 경험이랄까 이것이 뭐로 나오냐면 얀테의 법칙으로 나옵니다. 얀테의 법칙. 네, 보이렇게. 여기 보면 잘난 척하지 마라. 튀는 짓 하지 마라. 남 앞에 나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받는다. 남의 일에 간섭 마라. 네. 이게 모두가 평등하다는 존재 아니야. 얀테란 게 덴마크의 가상의 작은 마을이야. 네. 근데 여기에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작가가 덴마크의 노르웨이 작가가 풍자소설 도망자 거기다가 도망자라는 소설에다가 뭐 이게 한 조그마한 마을을 묘사했는데 네. 모든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주의와 사적인 성공이 있죠. 네.
이걸 비판하고 튀는 놈, 네. 튀는 놈을 갖다 욕하고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평등의 태도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얀테라는 네. 마을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나네. 그렇지. 그래서 북구 가면 전부 사회주의 아니야. 네.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죠. 아니라. 네, 북구형 사회주의. 그렇지, 그렇지. 얀테 10계명. 이게 유명한 거예요. 거기 동파까지 있잖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쭉 봐야 한번. 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형법. 재밌어. 우리가 너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모르지. 까불지 마라. 아, CCTV가 다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모두가 말 안 해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유가 확대가 되겠어요? 자유가 확대가 안 되죠. 무한대로 안 되지.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는 거야, 자유를. 자율적 자제. 평등은 기본으로 깔려요. 네.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분란이 일어날 프리콜런스가 네.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얀테 법칙에 의하면. 그럼 얀테 법칙에 의하면은 뭐 창의적인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또 그런 거는 어렵겠네요.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기의 벽을 쌓는 거지. 자제, 절제. 네. 그러니까 남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모두가 협의를 해서 하지만 1대1의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어느 재미있는 사람이 통계를 낸 적이 있어. 북부라파 사람과 독일 사람과 대화의 방법의 차이. 디스턴스. 독일도 좀 딱딱한데. 딱딱한데 네. 독일보다 될 것도 아니야. 네. 핀란드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1m야. 아, 이게 예. 사적인 디스턴스. 네, 디스턴스. 거리를 두는 네. 거죠. 그리고 1분 동안에 한마디 하면 잘하는 거야. 아, 그거를 서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니까. 네. 그게 그만큼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밀접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디스턴스를 두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적도 아니야. 네. 그렇다고 아주 친하지도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을 측정했더니 70cm야. 네. 아, 조금 가깝네요. 핀란드보다는. 핀란드는 워낙 넓고 네. 빈대가 많으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재밌는 사진 있었는데 네. 그 북유럽에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줄 서 있는 사진 예, 나왔 예. 여기 뛰어 이제. 예.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게 아니라 네. 1m 간격으로 버스 기다리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디스턴스로 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줄 서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관습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게 아닌 거네요. 얼마 전에 또 재밌었던 게 북유럽은 집에 방문하면 밥을 안 준다. 왜 밥을 왜 줘? 응? 그리고 뭐 예고피 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 실례죠, 그건 북유럽 그렇지, 예고.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사람은 40cm야. 그리고 1분 동안에 핀란드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스웨덴 사람 5마디, 독일 사람은 40마디. 저희는 독일이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이건 될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독이 짐작이 가죠. 이러니까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게 펑션하는 거야. 이 바탕에 깔린 문화가 얀테 있기 법칙에, 때문에 얀테, 역사에서 오는 어떤 자율과 자제. 그러니까 북유럽식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이식한다고 해도 이런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네요. 이제 우리 같이 남의 세계에 많이 들어갈수록 친하다고 생각하는. 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게 네. 친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얀테 법칙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자율과 자제. 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어도 그걸 무한대로 확대하지 않고 자기 절제선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남에게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율과 자제의 자유. 그리고 그 이 평등도 그것도 뭐 무한대 어떤 그런 평등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평등. 이것이 이 프리콜런스를 잘 맞춘 사회일수록 잘 된다는 얘기죠.